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20년 6월 28일 주일 잠깐 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보고 조금 일찍 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 가장 핵심은 임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임대가 맞춰질 수 있느냐 없느냐, 임대가 될 지역이냐 아니냐, 임대가 맞춰졌느냐 안 맞춰졌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요거만 파악해도 그냥 다 끝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임대가 맞춰지게 되면 지식산업센터만큼 괜찮은 부동산도 없습니다. 근데 임대가 또 안 맞춰지면 그만큼 또 리스크는 있겠죠. 그런데 이 임대를 그러면 어디가 임대가 맞춰질까? 어느 지역이 임대가 맞춰질까? 어디로 가는 것이 임대가 좀 더 안전할까? 공실에 있어서 좀 나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심도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어디는 가격이 싸고 어디는 비싸고 뭐 가격적인 부분들을 따지기보다요, 먼저 임대가 맞춰질까 안 질까를 그걸 먼저 판단해 보십시오. 임대가 맞춰질까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걸 판단할 때는 결과적으로는 기업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요, 분양이 정말 잘 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이 참 잘 됩니다. 근데 분양 받을 때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투자자 더하기 실제 회사가 분양을 받습니다. 투자자도 많고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대다수를 이루어서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습니다. 근데 분양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임대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는 투자자가 못 하잖아요. 임대는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임대를 채워줄 수가 없잖아요. 임대는 정확하게 기업체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수요 자체가 분양을 받을 때 초기의 분양 흐름은 거의 투자자들 위주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소수가 실제 사용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소수가 실제 사용자인데 마지막에 이제 건물이 보이고 입주할 때쯤 되면 다 실사용자들만 보는 거죠. 임대가 됐든 분양이 됐든. 근데 그 실사용자들이 그렇게 많은 수가 단기간에 움직이고 채워지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디가 조금 더 리스크가 적을까? 어느 지역이 좀 더 많은 회사들이 있을까? 어느 지역이 신규 분양받은 물건들 중에 가장 빨리 이 임대 부분이 해결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적인 접근,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가 조금은 나름대로의 기준점을 좀 세워놓고 보시면은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요, 임대가 개런티 되어진다고 하면 지식산업센터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익을 가져다 주고 훌륭합니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좀 염려스럽게 이야기를 드렸던 거는, 이제 이 임대 부분이 상당히 더디게 갈 만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쉽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경계의 목소리를 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전체 다 안 차는 건 아닙니다. 찹니다. 그 다음에 차는데 얼마만큼의 찰 것이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 것이냐, 그 다음에 내 물건은 얼마만큼 시간이 걸려서 임대가 맞춰지고 채워져서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이 저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익률이 높아 보입니다.
높은 것이 아니라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 수익률이 높아 보인 이 수익률이 실질적으로 공실 기간이 한두 달만 되고 이렇게 중간에 텀이 생기게 되면 실질적인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처음 진입하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만큼 자리가 잡히고 수익을 내기까지가 어렵게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임대 해결, 임대가 맞춰지는 부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지를 아마 여러분들은 아직 투자해 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초기에 단기간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처음에 제시되었던 그 수익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량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너무나 많은 물량이 단기간에 똑같은 시간에 준공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임대료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찾는 사람은 분명히 적을 것이고 물건은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분양 이 임대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색 있는 물건, 조금은 경쟁력 있는 물건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봤을 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임대가 해결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임대 공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견하지 않을 곳, 요게 핵심입니다. 어렵습니다. 요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초기에 건물이 막 지어져서 들어갔을 때 어느 건물을 막론하고 단기간에 채워지는 경우는 굉장히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없었고 굉장히 시간을 두고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시간을 두고 채워졌을 때 그래도 마무리가 되고 채워지는 지역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지역이 있고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장기적인 큰 틀로 봤을 때 만약에 임대가 또 채워지지 않은 거라고 보면 이제 내 매매가, 내가 팔고자 했을 때 가치 또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구조를 보이게 됩니다. 임대, 이 임대 해결, 임대가 맞춰질 것인가 맞춰지지 않을 것인가, 이 지역은 임대가 잘 맞춰지는가 안 맞춰지는가, 요거를 실질적으로 검증을 해보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검증만 된다고 하면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함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지고 내 눈으로 보고 내가 판단하는, 내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이 부분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오늘 또 주일날 잠깐 나왔다가 일 보고 들어가는 길에 이렇게 영상 하나 찍어서 올립니다. 6월 올해가 절반이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그쵸? 이렇게 또 하반기 7월달 시작해서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시고 저도 열심히 조금이라도 더 움직일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이 젊음이 다 가기 전에 좀 더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날 되십시오.